안녕하세요. 영어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영어 강사 한지혁입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에 좋은 영어 원서 3편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뭐냐면요. 재미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죠.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인 스티븐 크라셴이란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정말 독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독해가 무슨 영어 독해 문제집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원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원서를 처음 읽을 때 끝까지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에 없던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끝까지 못합니다. 제가 제 이전 직업이었던 항해사로 일하던 시절에 바다에는 할 게 없잖아요. 쉬는 시간에 뭐 영화를 많이 보거나 뭐 책을 읽거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는 순간만큼에는 비록 제 몸은 망망대해에 둥둥 떠있지만 이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저는 캐나다의 한 정글에도 갔다 왔고요.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떠난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읽다 보니까 영어 공부가 된 거예요. 아, 공부해야지 하면서 읽은 게 아니에요. 아, 그 다음에 줄거리가 뭐지? 너무 궁금해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그게 영어였던 거고 영어 공부가 됐던 거죠. 영어 원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네, 아무튼 제가 웬만하면 재밌다고 안 하거든요. 저의 그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3편의 책을 추천드리니까 꼭 기억해놨다가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만약에 제 말을 믿으시고 이 중에 한 권이라도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아마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Hatchet. 와,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 읽는 동안에는 거의 게임하는 것보다 재밌었어요. 일단 주인공이 캐나다의 13살짜리 소년이에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엄마랑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빠를 보러 가는데 아빠가 멀리 계세요.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보러 갑니다. 근데 경비행기가 작아서 경비행기 조종사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소년 단 둘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했죠. 그런데 창밖을 바라보면서 좀 심란하잖아요. 부모님 이혼하셨고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서 밖을 내다봅니다. 근데 그러다가 뭔가 분위기가 싸해서 조종석을 봤더니 뭔가 조종사의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해 보이고.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 그 조종사에게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그렇게 비행 도중에 조종사가 사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그 어린 주인공만 비행기 속에 혼자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비행기를 몰 줄 모르니까 캐나다의 어떤 위치도 알 수 없는 정글 속에 불시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생존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Me Before You. 일단 이 책은 영화로도 나왔죠. 사실은 거기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웬만하면 영화로 안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되게 젊은 나이에 사업도 잘하고 외모적으로도 뛰어나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가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그 사고 후에 전신마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휠체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근데 그 주인공이 자신의 그 처지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 전의 삶은 너무나 멋지고 잘 나가고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신세가 되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굉장히 성격이 까칠하게 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돌봐주는 그런 간병인들에게 굉장히 모질게 대하고 그 사람을 간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을 오랫동안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의 여주인공이 그 간병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여주인공 성격이 굉장히 발랄하고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런 성격이에요. 남주인공은 당연히 처음에는 하던 대로 까칠하게 했는데 여주인공 특유의 부침성으로 그 둘은 서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채로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와, 저는 이 책의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이 책의 여주인공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도 그 사랑스러운 매력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저까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영화를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상상했던 여주인공의 이미지와 영화상의 이미지가 거의 일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영화까지 보시기를 바랄게요. 세 번째,
Tell me your dreams. 일단 이 책은 제목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만큼 재미가 있는데요. 일단 이 책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반전을 모르는 채로 제 재밌다라는 말을 믿고 바로 구매하실 분들은 그냥 여기서 영상을 꺼주세요. 그리고 이 책을 즐기세요. 자, 줄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여주인공이 어릴 때 성범죄 관련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중인격이 돼요. 근데 이게 실제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으면 본인의 그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서 그 본래의 자아를 분리하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거는 그 또 다른 자아가 한 개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개일 수도 있대요. 더 무서운 거는 각각 다른 자아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섭죠? 그런 소재의 소설이에요. 일단 여주인공 같은 케이스는 본인의 자아를 포함해서 총 3가지의 자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자아가 성격이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인은 자기가 다중인격인 걸 모르고 살아요.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다중인격 중 한 명이 그 어릴 때 트라우마로 인해서 남성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나쁜 남자들을 살해해요. 연쇄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 책에 반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3개의 자아가 책 초반에는 마치 한 명 한 명 한 명 각각의 다른 3명의 여성인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읽는 동안에는 3명의 여자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다가 중반에 이게 알고 보니 한 명이었고 다중인격이었던 거네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무튼 중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법정 스릴러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 입장에서는 몰랐던 거죠. 자기의 몸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기의 몸이 범인인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이런 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또 다른 자아가 살인을 벌인 것이다 라고 좀 인정해달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스릴감 있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편의 재밌는 영어 원서를 추천해 봤는데요.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